병원에서 단백질 이야기 제대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죠. 하지만 얼마나, 어떻게, 언제 먹어야 하는지는 대부분 모릅니다. 놀랍게도 노년층의 절반 이상이 단백질 부족 상태라는 통계도 있어요. 국내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중 52%가 하루 필요량을 채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단백질 결핍은 근육이 아니라 건강 수명을 먼저 깎아먹는다는 겁니다. 저도 겪었습니다. 예전엔 밥만 잘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죠.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근감소증 초기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때부터 단백질의 진짜 의미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고기를 많이 먹는 게 답이 아니었어요. 시간, 양, 종류를 모두 고려해야 했죠. 사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다르죠. 그래서 매일 몇 끼니마다 공급해줘야 해요. 단백질 부족은 서서히 옵니다. 피로감이 늘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잘 말하지 않는 단백질 섭취의 진짜 원리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니어에게 꼭 맞는 현실적인 루틴도 공유하겠습니다. 단백질 흡수를 2배로 높이는 방법까지 말이죠. 이 영상 하나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단백질 지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챙기지 않으면 하루 종일 피로감이 따라붙습니다. 국제영양학 보고서에 따르면 단백질은 시간당 흡수 한계가 있다고 해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흡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즉, 하루 한 번 고기 한 덩이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2030g 정도예요. 그 이상은 에너지로 쓰이거나 배출되죠.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 1개와 두유 1잔을 먹어요.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반모를 챙깁니다. 저녁에는 닭가슴살 80g과 야채를 먹죠. 이렇게 3회 분할 섭취를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피로감이 줄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보다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핵심은 나눠 먹는 겁니다. 한 번에 몰아서가 아니라 골고루 분산시키는 거예요. 특히 아침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밤사이 몸은 단백질을 계속 소모했거든요. 아침에 보충하지 않으면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이게 근감소증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만 고기를 드세요. 점심은 국수나 빵으로 때우고 말이죠. 이건 최악의 패턴입니다. 저녁에 먹은 단백질은 잠자는 동안 일부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낭비돼요. 대신 아침과 점심에 단백질을 골고루 넣으세요. 간단하게 달걀, 두유, 요구르트만 추가해도 충분합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가 아니라 나눠 먹는 게 정답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침 식탁에 단백질 1가지씩 올려보세요. 한 달 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고기와 동일시하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노인영양학 연구에서는 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단백질 섭취량이 많을수록 사망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엔 조건이 있어요.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6대4 비율로 섞어 먹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하죠. 고기보다 더 나쁜 건 단백질 두려움증입니다. 단백질이 신장에 부담을 준다는 속설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기피하세요. 하지만 신장 질환이 없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부족한 게 더 큰 문제죠. 기름기 많은 부위만 피하면 됩니다. 살코기, 생선, 콩, 달걀 위주로 다양하게 섞으면 되죠. 저는 매일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대신 콩과 달걀을 활용해요. 월요일엔 두부, 화요일엔 생선, 수요일엔 닭고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며 먹죠. 이렇게 하면 특정 단백질에 편중되지 않아요. 각 단백질마다 들어있는 아미노산 조합이 다르거든요. 다양하게 먹을수록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양보다 다양성입니다. 매일 똑같은 단백질만 먹으면
특정 아미노산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은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들어있죠. 둘 다 필요해요. 하나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단백질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대신 똑똑하게 골라 먹으면 됩니다. 기름기 제거하고 다양한 종류를 섞고 가공육은 줄이세요. 이것만 지키면 단백질은 약이 됩니다. 독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시작하지만 며칠 만에 포기합니다. 속이 더부룩해서 못 먹겠다는 분도 많아요.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분도 계시죠. 이건 단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흡수 타이밍과 소화 효소 부족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거든요. 단백질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엔 하루 40g씩 보충제를 먹었어요. 오히려 속이 안 좋았습니다. 트림도 자주 나고 소화가 안 됐죠. 한 달 넘게 먹었는데도 효과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이 아니라 방법이었어요. 소량씩 나눠 먹고 식사 후 30분 이내로 바꿨습니다. 그러자 훨씬 편해졌어요. 공복에 먹으면 위에 부담이 가는데 식사 후에 먹으니 소화가 잘 됐죠. 또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고 하루 3번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속도 편하고 효과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흡수되게 먹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을 먹으면 그냥 배출돼요. 돈만 버리는 거죠. 차라리 소량씩 자주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먹을 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물이 부족하면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또 공복에 먹지 마세요.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 30분 이내가 가장 좋아요. 이렇게만 해도 소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을 바꿔보세요. 타이밍, 양, 종류를 조절하면 분명 달라집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지금은 단백질 없이는 하루를 못 보낼 정도로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단백질을 근육만을 위한 영양소라고 생각하기 쉽죠? 사실 단백질은 면역세포, 호르몬, 효소의 주재료입니다. 한 국제 연구에서는 단백질 섭취량이 충분한 노인의 감기 발생률이 30% 낮았다고 해요. 면역글로불린이라는 항체가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 이후 저는 단백질을 근육 영양이 아니라 면역 방패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단백질 섭취를 늘린 후 감기에 잘 안 걸렸어요. 예전엔 환절기마다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났는데 이제는 괜찮습니다. 상처도 전보다 빨리 아물었죠. 이게 다 단백질 덕분이에요. 단백질은 몸속 모든 세포의 재료입니다. 피부, 머리카락, 손톱도 단백질이에요. 소화효소, 인슐린 같은 호르몬도 단백질이죠. 헤모글로빈도 단백질입니다. 즉, 단백질 없이는 우리 몸이 작동할 수 없어요. 근육은 그중 일부일 뿐이죠. 이제 단백질은 몸을 지키는 백신 같은 영양소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이 병을 막듯 단백질은 몸의 방어력을 키워줘요.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생존력을 높이는 거예요. 단백질의 진짜 가치를 알고 나니 먹는 게 달라졌습니다. 귀찮아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꼭 챙겨 먹게 됐어요. 약 먹듯이 단백질을 챙기죠. 이제는 단백질이 제 건강의 기둥이 됐습니다. 첫 번째 팁은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단백질은 비타민 B6, 아연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올라가요. 닭가슴살에 브로콜리와 현미를 곁들여 드세요. 브로콜리엔 비타민 B6가 풍부하고 현미엔 아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합이면 단백질 활용도가 확 높아지죠. 실제로 70대 여성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이런 조합으로 4주간 식사한 결과 근력 지수가 15% 상승했다고 해요. 단백질만 먹는 것보다 함께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는 증거죠. 주의할 점은 보충제를 과다 섭취하지 않는 겁니다. 지나치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팁은 단백질 섭취 시간 조절법입니다. 아침 단백질은 근감소 예방에 효과가 있어요.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달걀 1개와 우유 200ml를 드세요. 잠자는 동안 몸은 계속 단백질을 소모했습니다. 아침에 보충하지 않으면 근육이 분해돼요. 공복 상태에서 커피만 마시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보고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의 피로감이 20% 감소했다고 해요. 아침 단백질이 하루 컨디션을 좌우한다는 뜻이죠. 저도 아침을 거르던 습관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달걀이나 요구르트를 먹어요. 그러니까 점심때까지 배고프지 않고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단백질은 언제 먹느냐도 중요해요. 같은 양을 먹어도 타이밍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아침을 놓치지 마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한 끼예요. 간단하게라도 단백질 한 가지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팁은 단백질 보충제 선택법입니다. WPI라고 불리는 분리유청 단백이 소화가 빠르고 노년층에 적합해요. 하루 1회, 식사 후 30분 이내에 1520g을 섭취하세요. 인공 감미료 함량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미료가 많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65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WPI를 섭취한 그룹의 체력 유지율이 25% 향상됐다고 합니다. 일반 단백질 보충제보다 흡수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WPI는 괜찮습니다. 유당이 거의 제거돼 있거든요. 다만 가격이 조금 비싼 게 단점이죠. 네 번째 팁은 식물성 단백질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항산화 효과도 함께 제공해요. 콩, 렌틸콩, 기리, 키누아를 섞어서 드세요. 생콩은 소화 저해제가 들어있으니까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날것으로 먹으면 배가 아플 수 있어요. 국내 대학 연구에서 하루 30g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경우 근육량 감소가 억제됐다고 해요. 두부,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 식품도 좋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저는 아침마다 두부를 한 모 정도 먹어요. 간단하고 속도 편하죠. 식물성과 동물성을 6대4로 섞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식물성만 고집하면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어요. 반대로 동물성만 먹으면 포화 지방이 많아지죠. 균형이 중요합니다. 둘 다 골고루 드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팁은 흡수력을 2배 높이는 타이밍 루틴입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합성이 최고치에 달해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단백질 쉐이크나 달걀을 드세요. 공복 운동 후에는 물과 함께 천천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급하게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섭취 시점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근합성률이 2배 상승했다고 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운동 직후 30분은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루 단백질 목표는 체중 1kg당 11.2g입니다. 3회로 나눠서 드세요. 아침 단백질은 필수예요. 식사 후 30분 이내에 섭취하면 흡수가 잘 됩니다. WPI 보충제나 두부, 콩 단백질을 활용하세요. 단백질은 근육이 아니라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꾸준히 다양하게 흡수 잘 되게 먹는 것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핵심이죠. 단, 개인차가 있으니 전문의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 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이라면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단백질 하나씩 챙겨보세요. 한 달 후 분명 달라진 몸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